참담한 일이 일어났어요. 샬럿이 들어오기 무섭게 루시가 말했다. 엘리너 레비시의 소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샬럿은 깜짝 놀라더니 자신은 그 책을 읽지 않았고 출판된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엘리너는 실제로는 말을 아끼는 여자라고. 거기 한 장면이 있어요. 남녀 주인공들이 애정 행각을 벌인다고요.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피렌체가 보이는 시골 언덕에 있어요. 착한 루시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쨌거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제비꽃이 나와요. 이게 다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요? 샬럿, 어떻게 그 여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아니고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샬럿의 목소리에 흥분이 더해져 갔다. 지난 2월 그 기막힌 오후의 일 말이에요. 샬럿의 얼굴에 충격이 떠올랐다. 루시, 설마 엘리너가 그걸 책에다 썼다는 말이니? 루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아니겠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엘리너 레빗이는 내 친구가 아니다. 말했군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로마에서 엘리너랑 차를 마시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지만 샬럿, 우리가 짐을 싸면서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는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언니는 레빗이 양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엘리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 믿음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아, 도대체 왜 말했어요? 이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비밀을 지키지 못할까?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다. 그리고 당연히 샬럿은 그 질문에 희미한 한숨으로 답할 뿐이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그녀는 인정했다. 그리고 그게 루시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자신은 엘리너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1000번 만번 다짐을 받았다고. 루시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세실이 그 대목을 나하고 조지 에머슨 앞에서 읽어준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조지 에머슨도 기분이 상해서 나를 다시 모욕했어요. 세실이 잠깐 등을 돌린 사이에 말이에요. 아,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야만스러운 족속이에요. 정원을 올라오다 세실이 잠깐 등을 돌린 사이에 그랬다니까요. 샬럿은 자책과 후회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제발 말해줘요. 루시, 죽는 날까지 나를 절대 용서 못할 거다. 만약 그것 때문에 네 앞날이. 루시가 앞날이라는 말에 몸을 움찔했다. 이제 보니 언니가 왜 나더러 세실한테 말하라고 했는지, 다른 경로라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네요. 엘리너 레비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언니가 그 사람한테 말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샬럿이 몸을 움찔했다. 어쨌거나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죠. 언니 때문에 나는 아주 궁지에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루시는 샬럿의 위선을 경멸하면서 말했다. 샬럿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힘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녀는 샤프롱이 아니라 손님이었고 그것도 신뢰를 잃은 손님이었다. 루시가 당연한 분노를 불태우는 동안 샬럿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잊히지 않을 만큼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걸 누가 하죠? 지금 와서 어머니한테 부탁할 수 없어요. 다 언니 때문이에요. 세실한테도 그렇고요. 역시 언니 때문이에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다니요. 그래서 언니를 부른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채찍을 든 남자예요. 샬럿도 동의했다. 채찍을 든 남자가 필요했다. 그래요. 하지만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여자들은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악당을 만났을 때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전부터 내가 그 남자는 악당이라고 말했지. 어쨌거나 그 점은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해 주렴. 맨 처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욕하고 있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어. 인정하고 안 하고 누가 맞고 틀리고가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이 만든 건 이런 혼란인데 조지 에머스는 아직도 정원에 있어요. 저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말해줘요. 샬럿은 무력할 뿐이었다. 명백한 잘못의 발각으로 그녀는 힘을 잃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고통스럽게 쨍그랑거렸다. 그녀는 힘없이 창가로 다가가서 악당의 흰색 운동복을 찾아 월계수 나무들 틈을 살펴보았다. 로마로 서둘러 떠날 때 언니는 아주 결연했어요. 지금 다시 그 남자에게 말해줄 수는 없나요? 하늘과 땅이라도 흔들려면 흔들어 보겠다만 그렇게 막연한 말은 하지 말아요. 루시가 경멸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제발 언니가 그 사람한테 말해줘요. 언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잖아요. 언니가 약속을 깨서 생긴 일인데. 엘리너 레빗이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진실로 샬럿은 전에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일은 신사들만이 해결할 수 있어. 조지 에머슨이 손에 테니스공을 들고 정원을 올라오고 있었다. 좋아요. 루시가 격한 몸짓을 하며 말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테니 내가 직접 말하겠어요. 이봐요, 에머슨. 공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차 한잔 안 할래요? 아래층에서 프레디가 소리쳤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테라스로 몰려나갔다. 그를 보자 그녀의 분노는 힘을 잃었다. 에머슨 부자는 독특하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피 속의 열기를 잠재우고 말했다. 프레디가 그 남자를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원으로 내려갔고요. 이리 와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언니도 제 옆에 있어야 되고요. 루시, 하기 싫은 건 아니지?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 불쌍한 루시.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어디나 부름만 몰고 다니는구나. 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렌체에서 보낸 마지막 저녁이 생각났다. 널브러진 짐들, 촛불, 문에 비친 샬럿의 모자 그림자. 그녀는 다시 한번 비애에 사로잡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샬럿의 다정한 손길을 피한 뒤에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이쯤 한번 먹어봐요. 맛이 훌륭해요. 프레디가 말하고 있었다. 큰 체격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조지는 식당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가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니,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 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정원으로 나가렴. 에머슨 씨는 샬럿이랑 내가 챙겨드릴게.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일요일 편지 쓰기를 시작하셨어. 응접실에 계셔. 그렇구나. 넌 나가렴. 프레디는 노래를 부르며 나갔다. 루시는 식탁에 앉았다. 샬럿은 겁에 질려서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읽는 척했다. 그녀는 고상한 말로 빙빙 돌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했다. 에머슨 씨,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내가 여기 사는 한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무엇 때문에? 대화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발 나가요. 바이스 씨를 불러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당신 정말로 그 남자와 결혼할 생각입니까? 조지의 말은 전혀 의외였다. 그녀는 그의 무례한 태도가 한심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조용히 말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군요. 그의 진지한 말투가 그녀의 말을 덮었다.
당신은 바이스하고 살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친지 정도로 지내야 해요. 그는 사교 모임이나 지적인 대화의 상대로 제격일 뿐 친밀한 관계는 걸맞지 않습니다. 여자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세실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었다. 바이스 씨와 대화하면서 피곤해지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말해봐요. 그런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사물,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람하고는 결코 잘 지낼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혼란을 뚫고 당신에게 기어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잃는다면 어떤 시기든 내게 슬픔이 되겠지만 남자는 슬픔도 견딜 줄 알아야 하니까 세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물러났을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셔널 갤러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우리 아버지가 유명 화가들의 이름을 틀린다고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쨌거나 그런 뒤에 우리를 여기 데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친절한 이웃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나 그렇게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만큼 신성한 생명체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 다음 나는 두 사람을 함께 봤어요. 그 사람은 당신과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충격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더군요. 충격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당신과 어머니인데 말입니다. 역시 그다운 행동이죠. 그 사람은 여자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아요. 유럽을 1000년 동안 붙잡아 매둘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는 매 순간 당신을 자기 뜻대로 빚어내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여성스러울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남자가 생각한 여자다움을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같은 여자들은 자기 목소리 대신 그의 목소리만 듣겠죠. 목사관에서 두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물론 그런 이유로 당신한테 키스한 건 아니에요. 그건 책 때문이었죠. 좀 더 자제력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당신은 그 일에 놀랐고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 나한테 얼른 이곳을 나가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래서 나는 그와 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루시는 반박할 수 있는 훌륭한 말을 떠올렸다. 에머슨 씨, 바이스 씨가 나한테 자기 말만 한다고요? 실례의 말씀이지만 당신도 그런 버릇을 배운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진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종류의 짐승입니다.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속에도 깊게 흐르죠. 그건 여자와 남자가 함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합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는 제 사랑의 방식이 더 낫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맞아요. 제 방식이 더 낫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품에 안겨서도 당신 자신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루시, 머뭇거리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난 봄에 그랬던 것처럼 제발 그냥 나한테 달려와요. 그런 뒤에 내가 예의를 갖추고 모든 거를 설명할게요. 나는 그 남자가 죽은 뒤로 계속 당신을 좋아했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부질없는 일이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여자인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온통 물과 햇빛에 감싸여 눈부시게 반짝일 때 다시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이 숲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달리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외쳤어요. 살고 싶어서.
내 인생에 기쁨을 줄 기회를 잡고 싶어서요. 칭찬해도 좋을 만큼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던 루시가 말했다. 그러면 바이스 씨는요?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세시를 사랑하고 곧 그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은요.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사소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는 식탁 위로 팔을 뻗었다. 지금 그런 말씀들은 무엇을 위한 건지 묻고 싶군요. 우리가 가진 마지막 기회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그는 샬럿에게 돌아섰다. 샬럿은 어떤 불길한 징조처럼 저녁 하늘을 등진 채 앉아 있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번에는 저희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미 어둠의 영토를 다녀왔습니다. 바틀릿 양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조지가 샬럿에게 말했다. 그녀의 길고 좁은 얼굴이 눈에 보이지 않은 장애물이라도 부수는 듯 규칙적으로 앞뒤로 흔들렸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젊고요. 그가 나직이 말하며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바닥에서 라켓을 주워들었다. 루시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명백해요. 지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사랑과 젊음입니다. 두 여자는 입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에 한 말은 의미를 종잡을 수 없었다. 이걸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악당의 협작꾼인 이 남자는 좀 더 극적인 마무리를 시도할 것인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현관에 난 창문으로 보니 그는 마차 진입로로 들어서서 시든 양치 식물에 덮인 뒤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혀가 풀렸고 은밀한 환호가 터져나왔다. 아, 루시야, 이리 오렴. 정말로 지독한 남자로구나. 루시도 반발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재미있는 사람이군요. 내가 미쳤던가 저 사람이 미쳤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아요. 언니하고 같이 또 한 차례의 소동을 겪었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시는 나 좋다는 남자 때문에 곤란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